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 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들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린 제자와의 성관계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남편입니다. 결혼 9년 차인 저희 부부는 중매로 만나 6개월의 짧은 연애를 하고 초고속으로 결혼에 골인한 부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거나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명문대 출신의 훤칠한 키, 적당한 체격까지 갖춘 훈남이었고 옷도 잘 입어 스타일까지 완벽했죠. 결혼 정년기였던 전 그런 그의 프로포즈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학원 스타 강사였던 남편은 저에겐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겐 한없이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여느 부부들처럼 아이 둘을 낳았고 하루하루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는데 최근에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말에 남편이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라며 본인 핸드폰을 내어준 게 화근이었죠. 급하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마침 제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아이들에게 남편 폰을 빼앗아 통화할 때였어요. 통화 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낯선 남자의 이름이더군요. 전 통화를 서둘러 마치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전화기에 뜬 이름을 본 남편의 표정이 약간 당황한 눈치였어요. 안 받아도 되는 전화야 라며 거절 버튼을 눌러버리더군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급한 전화면 어떡해, 얼른 받아봐 라고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곤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서는 남편이 수상했어요. 이름은 분명 남자였는데 얼핏 들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전 남편 폰을 열어 통화 내역과 카톡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 이름으로 저장됐던 그 사람은 여자였고 이미 여러 번 만남을 가졌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 길로 저는 남편을 불러앉히고 통화 목록과 카톡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차분히 말했죠. 긴 말 안 할게. 사실대로 말해주고 정리하면 아이들을 위해 한 번은 참아줄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직업 특성상 여학생들도 많이 상대해야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때론 개인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그래서 몇 차례 만난 게 다야. 남편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한 관계가 절대 아니라며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당신 나를 바보로 하는구나. 그럼 그 여학생에게 당장 전화해. 받아야 할 상담이 뭔지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오랜 실랑이 끝에 남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매년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학생들이 많았어. 어려서 그런지 좋다고 적극적으로 들이대는데 그걸 뿌리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들이대는 여자는 거의 다 만났어. 하지만 상대가 특별해서 만난 적은 없어. 난 그냥 섹스가 너무 좋을 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 하나뿐이야. 믿어줘. 전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의 잠자리는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를 9년간 완벽하게 속였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죠.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정말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이 만난 대부분의 여자들은 새파랗게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학원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은 물론 상담하러 온 학부형까지 자신에게 들이대는 여자는 모두 만났다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나기도 했고 원나잇은 기본, 쓰리썸도 해보았다고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는 남편이 야속할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졌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사실 자기 좋다고 막 들이대는 여자를 마다할 남자는 거의 없어. 여보, 이건 그냥 단순한 바람이야.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여러 명과 오랫동안 만났으면서 단순한 바람이었다고? 나도 알아. 사실 부부관계만으론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만 좋다면 난 당신과 스와핑도 해보고 싶어. 당신 미쳤어? 지금 정상 아니야. 그럼 당신도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보는 건 어때? 사실 난 가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서로 즐기며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스와핑도 모자라 아내인 저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즐기며 살라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이 앞으로도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혼해.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이혼이란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그러지 않을게. 못 믿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당신에게 맡길게. 만약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을 저지르면 당신이 모두 가지고 떠나도 돼. 자제력을 잃고 여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즐겼던 남편을 용서하긴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정이 깨진다는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던 남편은 보름 만에 약속을 깨고 여자와 다시 만나 잠을 잤습니다. 불륜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모양입니다. 또 한 번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저는 남편의 약속 따윈 믿지 않기로 했죠. 내 가정은 나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여자애한테 당장 전화해서 약속 잡아. 삼자 대면 해야겠어. 당신이 그런 애를 뭐하러 만나? 걘 그냥 섹스 파트너일 뿐이야. 여보,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그 여자애가 울면서 하도 매달려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전화를 못하겠다고? 그럼 내가 직접 할게. 저는 전화기를 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렇게 저는 수많은 남편의 상간녀 중에 한 명인 갓 20세가 된 남편의 어린 제자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말이죠. 너구나. 섹스 파트너 주제에 싫다는 가정 있는 유부남한테 구질구질하게 울면서 매달린 게 네가 하도 불쌍해서 억지로 만나준 거라던데 앞으론 다신 연락하지 마라. 또다시 우리 남편 귀찮게 하면 그땐 말로만으론 끝나지 않을 테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까지 모진 말을 하는 제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유부남에게 들이댄 건 큰 잘못이지만 그렇더라도 나이 어린 처녀를 건드린 남편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줌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도 저 좋아서 만난 거고요. 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선생님의 판타지를 모두 채워준다며 사랑스럽다고 했잖아요. 여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난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술 마시고 연락해서 만나달라고 매달린 건 저애야. 혜준아,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아내뿐이야.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라. 제가 또 연락하면 어쩌실 건데요.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이게 뭐 대수라고. 역시 미친 년놈이라 그런 행동을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떨리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으며 참았던 제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디 그럼 언제까지 당당한지 보자. 저는 그 학생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곧바로 따기를 한 대 날렸습니다. 이후 바로 머리채를 낚아챘죠. 아마 그 당시 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아줌마가 미쳤나?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사람들이 금세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말려보려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따기만 한 대 맞곤 곧바로 조용해졌고 카페 종업원들과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해줬죠. 신고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경찰서 가서 이 여자 집에 알려지면 참 볼만하겠네요. 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 너희 부모님은 아시니? 죄송해요.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머리 좀 놔주세요. 제발요. 다신 연락 안 할게요. 이제서야 분위기 파악이 된 건지 어린 상간녀는 저에게 싹싹 빌며 거듭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때부터 말로 해서 들을 사람이 있고 말로는 못 고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간녀를 박살내고 나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런 용기를 내는 게 힘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안 했다면 날 무시하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평생 마음에 남았겠죠. 이후 남편은 새로운 제 모습에 놀랐는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도 받기 시작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도 진행 중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상간녀가 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주저없이 바로 쳐낼 생각입니다. 제 가정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